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서디입니다.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전망이 지금 상승과 하락이 아주 박빙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투자할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나름 객관적으로 전망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희망을 이야기할까요? 네,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아예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희망 고문 중이지 않을까. 네, 희망 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입으로는 희망을 떠드시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정말 객관적인 전망을 하고, 충분히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부산이 거래된 건 괜찮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예, 입으로는 어디 게시판에 가서는 희망을 떠들더라도,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족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전망은 좀 해보자. 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과 하락이 아주 박빙인 상황이라고 지금 상황 판단을 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희망 사항입니다. 자, 우리 엑스포 결과 나오는 거 우리 확인했죠?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어젯밤 00시 30분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한국은 29표, 로마는 17표. 그냥 끝났잖아요, 이거. 지금 아파트 시장 분위기도요, 상승 일부 신고가 나와요. 왜? 21년도, 22년도, 23년도 이런 아파트들 입주하고 나서 거래가 없었다가 이제 나오면 신고가가 되거든요. 그 비율은 5% 정도 돼요. 네. 대다수는 고점 대비 평균적으로 27% 정도 빠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대다수의 아파트예요. 대다수. 요 아주 소수의 아파트를 가지고 분위기 괜찮네요. 어느 동네 어디 아파트 대단해요. 해운대 대단해요. 그래갖고 제가 해운대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닥인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 말고 거기 그 특정 아파트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마치 한국과 사우디가 이 득표차를 보고도 야 박빙이네, 선방했네 이런 이야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상당수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공들여 왔기 때문에 부산에 희망이 없다는 거, 희망이 약하다는 거, 제가 좀 애매한 포지션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은 마치 영린을 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거. 예. 아닌지 알지만 입 밖으로는 낼 수 없는, 그 호부호영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좀 있잖아요. 갑자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매국노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차마 입에 담기 그랬는데요. 이미 그 전에 요거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고, 요거 한 일요일쯤에 제가 캡처했던 거지 싶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3위로 예측. 그나마 이 측에서 2등에서 다행이다. 근데 이 순위에서는 1등만 가려지는 이 순위에서는 2등, 3등이 의미가 없어요. 올림픽처럼 차라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면 야 메달은 값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없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엑스포를 바라볼 때 오로지 희망만을 떠들어 왔다. 사실 전망을 똑바로 제대로 하지는 못했다. 그런 부분들도 반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전부터 제가 엑스포 너무 글 많이 써가지고 좀 삭제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부산 엑스포 성공하면 변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치를 믿고 있나요? 이렇게 하죠. 이게 안 된다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았습니다. 엑스포충들만 호들갑이다. 이제 무엇에 기대어야 하나요? 부산 시장은. 전 사실 엑스포도 좀 개최되고 이러면 우리나라 이렇게 봤을 때, 똑똑하게 점 찍어놓고 봤을 때, 야 메가시티, 오케이, 수도권 메가시티, 이미 메가시티인걸요. 부산도 불경 묶어서 같이 메가시티를 한번 가보자. 요 부분에도 저는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요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엑스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 2주 전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경환님, 댓글 자주 남겨주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분명히 다양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전망을 하는 거죠. 우리 집 옆에 엑스포 개최장 되고 우리 집도 매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좋았겠지만, 아니죠. 이 전망, 이권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배 아파가지고 거기 망해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 시청자 중에서 그런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엑스포 유치 성공하면
부산 부동산에 미칠 영향 이게 사실 불투명해요. 뭔가 이 대답을 해주기도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죠. 12월 악몽이 시작될 겁니다. 2주 전에. 그럼 이게 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냐? 아닐 거예요. 아닐 거예요. 부정과 긍정을 뛰어넘자 우리는. 그렇게 편가르기 하는데 편성할 필요도 없다. 그건 내 상황에 맞게 늘 최선을 선택하면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엑스포가 기점이 되겠군요. 2달 전부터 뭔가 제 댓글에서도 계속 와가지고 엑스포 개최되면 뭐 부산 부동산 날아간다, 뭐 된다, 뭐 신공항도 빨리 되고, 뭐도 빨리 되고. 좀 심한 고문. 아주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내라고 불리는 곳 제가 부산 한번 찾아봤어요. 뭐 구도심 기준으로 뭐 남포동, 뭐 서면, 또 어디 뭐 대학교 앞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한 20년 전에 들었을 때는 대구의 시내 어디야 이렇게 물으면요 동성로 그냥 끝입니다. 동성로 죽어가고 있죠. 요 서면이나 이런 것도 근래 분위기 많이 안 좋다는 뉴스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자, 부산 그래도 요 크게 인터넷 검색하면 2군데 나오는 게 요 2군데더라고요. 자, 230만의 도시에서 시내 한 군데면 족하다. 330만의 도시에서 시내 2군데면 족한 것 같다. 그럼 서울은 시내가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자체가 시내입니다. 그렇게 인구 빨이 정말 무섭더라. 제 시청자 중에서 빵 사장님, 네, 부산에도 뭐 투자하신 물건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분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수도권과 부산이 메가시티가 되면 추후에 대구는 아무튼 부정적이죠. 아마 고속도로나 이런 것들 지나다니다가 보면요, 저 동해안이나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면은 서울에서 뭐 강원도 쪽으로 가는 길이나 이런 것들 보면 옛날 길, 좁은 길이 지나가는 곳에 요렇게 휴게소 같은 거 있으면은 굉장히 번성했어요. 근데 옆에 도로가 뻥 뚫렸어요. 여기 완전히 망했어요. 이런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대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뭐 KTX 들어서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쌩하거든요. 이 중간에 통과하는 지점이 잠시 쉬어갈 법한 지점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구는 정말 전망이 많이 불투명하죠. 그나마 부산이 조금 더 희망이 있긴 한데 일본의 기준으로 일본의 인구가 얼마인가요? 한 1억 2,500만 명 되나요? 한국은 5천만 명. 그러면 메가시티 부산 기준으로 도쿄, 요코하마까지 포함해서 여기 메가시티 인구 한 4천만? 오사카 여기도 한 3천만 되나요? 3천만 되나요? 오사카 인구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25억 명의 메가시티 2개더라. 그럼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메가시티 하나면 끝 아닌가요? 제가 부산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나요? 요 대구와 부산의 시내 기준, 그 다음에 한 나라로 봤을 때 그 메가시티의 기준 이렇게 짚어봤을 때 물론 부산 분들은 많은 희망, 그 제2의 도시의 명성에 걸맞는 희망을 품고 있을 수도 있겠죠. 조금 젊은 층이 많이 떠나간다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희망이 많이 박지는 않구나. 그래도 그나마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그나마 부산이 좀 상황이 낫긴 하겠죠. 많이 긍정적이진 않죠. 그래서 투자로서의 메리트가 많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좀 소수로 편중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마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앞부분이 벌써 너무 오래 떠들었네. 벌써 8분입니다. 이거 빨리 지나갈게요. 네. 매물 5만 2천 개, 서울 7만 8천 개, 전세 물량도 야금야금 증가 추세, 월세 물량도 야금야금 증가 추세, 전세와 월세를 합쳐놓은 전월세 물량도 전체 임대 물량도 아주 적었을 때 2만 개 수준에서 2만 3천 개. 물론 이거 추석 때 많이 빠졌던 게 있어요. 한 2만 1,000개에서 2만 3천 개. 저점 대비 한 10% 정도 매물이 증가했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95건의 거래량 굉장히 양호해요. 10월의 거래량이 2,261건. 이 봐라. 9월 달보다 거래량이 더 좋잖아. 여기서 빼기 LH 153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여기 153건 LH에서 매입한 게 있었어요. 요거 빼고 나면 몇 건인가요? 2,100건. 8월이 거래량 고점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마다 이런 속임수들은 미세하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흔적을 남겨두지 않으면 금방 까먹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10월 달도 마무리되었어요. 이제 11월에 최종 거래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 9월 달 동그라미 쳐볼게요. 1,300건의 거래량을 보였던 날, 그 달 말에 거래량이 2,139건이었습니다. 지금 거래가 거의 한 60%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되거든요. 60%.
그러면 1100건의 거래량이에요, 지금. 그럼 추후에 거래량은 몇 건 될까요? 1800건? 1900건? 여기에서 1800, 1900이 나타난다고 한들 분위기가 달라졌죠. 여기에다가 엑스포가 나가리 된 마당에, 여기 기대를 품고 있었던 엑스포가 나가리 된 마당에 거래량이 불을 뿜을 수 있을 것인가? 뭐 2030년이 아니고 2035년에 다시 도전한다고 한들 나중에 또 뭐 부동산 상승의 호재로 써먹을래나? 아직까지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겨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별 실거래 가격 보기 전에요. 서울의 거래량은 89건, 부산의 거래량은 95건. 서울 거래량보다 부산 거래량이 더 좋았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사람들은 엑스포 때문이라고도 하고, 새롭게 입주하는 초대형 단지, 아파트 단지 두 군데, 그 영향 때문에 거래량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저런 분석이 나왔지만, 아무튼 앞으로의 전망은 조금 더 어두워지는 그런 모양새로 취할 것 같고요. 자, 금액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은 6억 이상, 오늘 약 100여 건의 거래 중에서 6억 이상 거래가 10건이 넘어가네요. 네, 10건이 더 넘어갑니다.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네, 요렇게 좀 비싼 아파트들 한 20% 정도 빠지는 모습, 더 많이 빠지고 덜 빠지는 것도 보이곤 하지만 그 정도의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가격대 조금 더 내려오면은 이제 6억대 아래로 내려와서 살펴보면은, 아파트 이름 오늘 다 안 짚을게요. 앞에 설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네. 30%, 26%, 28%, 33%, 33%, 이게 30% 이상씩 빠지는 곳들이 군데군데 나타나는 것이,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영상에 보면은 마이너스 30% 이상 하락한 아파트들의 목록을 쭉 적는다든지 그랬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분위기하고 지금 분위기하고 아주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대단해요. 비싼 아파트 조금밖에 안 떨어지네요. 분위기 좋네요. 뭐 이런 이야기 하실 분들은 엑스포 전망하고 아마 똑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엑스포 대략 120표대 거의 30표 요 차이로 끝이 났잖아요. 그럼 지금 상승하는 아파트, 소수의 아파트들을 보고 하락하는, 엄청 어마무시하게 하락하는 이 대다수의 아파트를 보면서 이 대단한 걸 보면서 요 쪼매난 것 가지고 대단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엑스포 전망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고 전망하는 방식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평균적으로 오늘 좀 빨리 진행할게요. 35%, 36%, 29%, 38%, 38%, 35%, 뭐 24%, 32%, 29%, 30%. 일단 제 입에서 3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격 낮은 아파트들 뭐 35%, 38%, 34%, 3차가 굉장히 제 입에서 많이 나오죠. 이 3억대 밑으로 내려와서 1억, 2억 밑으로 내려오면은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막 40% 이상씩, 여기도 보이네요. 네, 40%, 이 38%잖아요. 38%. 고점 대비. 31% 이런데 갑자기 막 40% 가까이 하락하는 거래가 대구에는 오늘 한 3건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은 65건이거든요. 그 중에 한 3건 정도가 거의 40에서 50% 가까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작년 10월, 11월 그때하고 판박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이라고 크게 다를 것 같나요? 직거래가 뭐 49% 하락했죠. 49%. 나중에 중개거래도 또 이런 거래 또 튀어나옵니다. 예. 지금 아직 예고편이다. 앞자리 전부 다 6자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보십시오. 직거래긴 하지만 이 31%, 33%, 34%, 뭐 못난이니 뭐니 이렇게 막 이야기했던 것들 막 팔아찍기 바쁩니다. 예. 그리고 비싼 아파트 산다고 뻥치면서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희망을 남겨두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팔아물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거, 뭐, 갭 투자, 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들어갔던 거, 손 싹싹 털고 아마 나오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 2년 전쯤에, 제 지인도 엄청나게 갑자기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못 샀는 그 절망감을 끌어안고 있을 그 무렵에, 누군가가 솔깃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1억만 가지고 있으면 1억짜리 아파트 10개 산다. 1,000만 원씩 갭으로 들어가가지고 갭 투자 들어가가지고 전세 입자 받고 이렇게 하면은 아파트 한 채당 2, 3천만 원만 올려봐라. 10개 사놓으면 2억, 3억 안전자리에서 벌 수 있다. 나중에 세금이나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일단은 그렇게 질러놓으면 이렇게 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 중에서 혹했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 손을 털고 나오는 사람도 있지 싶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거 살기 하루하루가 살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의 또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까지 좀 손을 뻗쳐가지고 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거 좀 살게 좀 냅둬라. 냅둬라.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고점 대비 60% 하락입니다. 고점 대비 60% 하락. 한창 때 1억 5천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6천입니다. 1962년식 아파트예요. 지금 2023년이에요. 2023년. 몇 년 된 아파트인가요? 몇 년인가요? 1962년식 아파트가 이 TV 방송에 나오던 그런 아파트인가요? 아파트 공실 많고 막 비둘기 날라 들어오고 그 TV 예전에 제가 그때 한번 영상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네. 그 정도의 연식은 되어 보이는데요. 38년 몇 살인가요? 60년. 아파트 60년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20년, 30년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 또 세월 또 금방 가잖아요. 또 세월 금방 갑니다. 자, 뒷부분 거래량 60% 정도 신고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고가의 아파트들 보면 됩니다. 자, 60% 정도 신고되었어요. 40% 정도 신고된다고 보면 계속 꺾여요. 계속 계단식 하락, 계단식 하락. 표시 안 나게 스며드는 듯한 느낌. 대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조금 오를 때 조금 덜 욕심내고 손절까지만 아닌 상황이더라도 어떻게든지 해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쥐고 있다가 그 뭐 원숭이 사냥법, 뭐 아프리카의 원숭이 사냥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항아리 안에 입구가 좁은 항아리 안에 사과 하나만 넣어 놓으면 원숭이를 잡을 수 있다. 원숭이가 와서 사과를 잡습니다. 네, 항아리 주둥이가 좁은 아이고야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네, 요런 항아리가 있으면 요런 항아리가 있으면은 여기 안에 사과를 딱 넣어 놓으면은 원숭이가 와서 손을 쏙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얘를 움켜잡는 순간 잡고 있으면 손을 뺄 수가 없고, 네, 사과에 손을 놓으면은 손을 빼서 달아날 수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이 사과를 꼭 잡고 있다가 여기 사냥꾼한테 잡혀서 이 운명을 다한다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 또한 상황이 그러했다면 쉽게 내려놓지는 못하지 싶어요. 네, 나머지 뒷부분 줄일게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말이 길어지지? 네, 늦은 방송 죄송하고요. 여기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